반갑습니다. 떠먹이 좋은 세법의 떠세 박세준 세무사입니다. 저번 시간까지 저희가 1강, 2강을 통해서 부가가치세의 가장 중요한 큰 틀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과세, 면세, 영세율에 대해서 봤고 어떻게 부가가치세 거래가 이제 발생하는지 그 현금 흐름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다 봤습니다. 그쵸? 그래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진도 들어갈 거예요. 자, 오늘은 납세 의무자랑 이제 주사합참 총괄납부랑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까지 같이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럼 먼저 납세 의무자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납세 의무자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 납세 의무자는 일단 이 사업자랑 재화를 수입하는 자예요.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즉,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눴다는 거는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사업자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사업자라면 제가 이렇게 구분을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뒤에 가서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굳이 사업자일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일단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이유가 이런 것이고, 자, 먼저 납세 의무자 잠깐만 정리 한번 할게요. 납세 의무자는 담세 의무자랑 달랐어요. 그렇죠? 담세자랑. 그래서 여기 이게 뭐였어요? 간접세죠. 간접세. 그렇죠? 즉 세금은 누가 다 내요? 최종 소비자가 다 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세금은 누가 냅니까? 담세는 즉 세금을 부담하는 자는 최종 소비자이지만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납세 의무자예요. 그렇죠? 그 납세 의무자를 지금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세금을 납부하는 자. 그렇죠? 자, 그게 두 가지인데 사업자는 첫째 이렇게 또 과세랑 면세로 나뉩니다. 그래서 면세는 일반 사업자랑 간이 사업자로 나뉘어요. 지금 간이 사업자가 지금 2020년 12월에 찍고 있어요, 이 강의를. 근데 이제 2021년부터 이제 시행령까지 다 반영돼서 이제 새로운 세법이 나오면 좀 많이 바뀝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제가 지금 올려드린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뭐 확정될 거예요, 거의. 일단은 지금 현재 세법으로 말씀을 드려요. 직전 연도에 즉 1년 기준 1년 공급 대가예요. 공급 대가는 공급 가액에다가 부가세를 더한 게 공급 대가였어요. 그쵸? 그리고 4,800만 원 미만이에요. 1년 동안. 지금 요게 8천만 원으로 바뀝니다. 곧. 요게 2021년부터예요. 자. 그리고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법인사업자는 안 돼요. 무조건. 그래서 간이는요, 일반에서 이제 간이가 아닌 지금 간이 말 그대로 저희가 항상 실생활에서 말하는 간이 있잖아요. 그쵸? 일반적이지 않은 그 사업자를 말합니다. 세금을 적게 내요. 부가세를 되게 적게 냅니다. 그래서 혜택이 있어요. 혜택. 간인데 어쨌든 일단 직전 연도 공급 대가 4,800만 미만이면 일단 영세한 사업자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세금 혜택을 주겠다는 거고, 자, 이제 일반 사업자는 간이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를 일반 사업자라고 합니다. 자,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사업자 여부와 관계가 없어요. 말씀드렸죠? 사업자와 관계가 없어요. 사업자가 아니어도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소비지역 과세 원칙에 의해서 수입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 납세 의무가 준 소비지역 과세 원칙 우리 어제 공부했죠. 그쵸? 저번 시간에 영세율에서 나왔어요. 그쵸? 영세율 파트에서. 그죠? 소비지역 과세 원칙을 위해서 반드시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사업자가 아니어도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해야 돼요. 그쵸? 그래서 이제 됐고, 여기서 이제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 납세 의무자가 아닙니다. 그쵸? 저번 시간에 저희가 면세 파트에서 공부를 했죠. 그래서 요렇게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요, 분류 잘해야 돼요. 사업자일 수도 있고 비사업자일 수도 있어요. 밑에 비사업자로 돼 있죠. 그쵸? 이 비사업자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중고 거래를 하려고 해요. 자, 당근마켓에서 여러분 쓰던 걸 팔았어요. 그것도 재화를 판 사람이죠. 그쵸? 근데 여러분들 부가세를 내요, 안 내요? 안 내죠. 왜? 여러분들은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비사업자 입장에서 재화를 공급한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비사업자랑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에서 관심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업자는 이렇게 과세사업자가 일반일 수도 있고 간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여기에는 이제 과세일 수도 있고 저번 시간에 공부한 영세율 수도 있는 거예요. 영세율도 과세지만 몇 퍼센트라는 거예요? 0%라는 거죠. 그렇죠? 과세는 10%라는 거고. 그렇죠? 둘 다 과세입니다. 둘 다 과세예요, 과세. 둘 다 과세인데 10%를 과세를 하느냐, 0%를 과세를 하느냐 차이죠. 그렇죠? 이렇게 납세 문제가 되는 것이고, 자, 사업자를 볼게요. 사업 목적이 중요한 게 영리든 비영리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고 합니다. 지금 어디를 하고 있느냐?
납세 의무자가 사업자랑 재화를 수입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쵸? 근데 사업자를 좀 더 보자는 거예요. 사업 목적이 영리나 비영리 있잖아.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그쵸? 그런 사업자랑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자, 영리 목적 불문이요, 불문. 중요한 거죠. 사업이 영리든 비영리든 부가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든 법인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도 납세 의무자예요. 왜냐하면 법인세나 소득세는 영리 목적이어야 돼요. 소득을 벌어들인 거에 대해서 세금을 냅니다. 법인세나 소득세는 법인세가 법인 소득세의 준말이에요. 법인세가. 근데 부가가치세는 우리가 오늘 처음 시작할 때 정리한 게 뭐였죠? 간접세였죠. 담세는 누가예요? 세금을 부담하는 자는 최종 소비자예요. 그렇죠? 납세 의무자는 그거를 징수해서 세금만 내는 겁니다. 그렇죠? 납세 의무자는 부담하는 자가 아니죠. 그렇죠? 부담을 하는 자 누구예요? 최종 소비자의 담세자. 다르다 그랬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무슨 세라고 했어요? 그렇죠? 간접세라 그랬어요. 그렇죠? 직접세랑 간접세는 달라요. 간접세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든 지방자치단체든 지방자치단체 조합이든 상관없이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징수를 했어요. 부가세를. 그럼 무조건 내야 되는 거예요. 영리랑 상관이 없이. 그렇죠? 이게 중요한 특징이에요. 영리 목적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사업성이 있어야 돼요. 사업성은 계속적이고 반복적. 그래서 비사업자는 비사업자가 아까 제공한 거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낼 필요가 없다 그랬죠. 일시적 일회적 공급.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당근마켓 엄청 활성화하잖아요. 그렇죠? 당근마켓에서 파는 거 여러분들 부가세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그게 걸려서 안 내는 게 아니고 납부할 필요가 없으니까 안 내는 겁니다. 자, 독립성에 대해 인적 독립성이랑 물적 독립성을 갖춰야 돼요. 인적 독립성은 뭐예요? 여기서 인적 독립성은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어야 돼. 즉 회사원이 아니어야 돼. 회사원은 말 그대로 회사에 종속돼서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회사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고용된 근로자면 안 되고요. 물적 독립성, 즉 다른 사업에 부수되지 않고 독립적인 사업이어야 돼요. 여기서 좀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리고 재화랑 용역을 공급해야 됩니다. 요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사업자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물적 독립성 좀 봐야 됩니다. 조금 요거 세부 사항인데 좀 볼게요. 자, 농가부업 수업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면 분명 요게 맞닥뜨려질 거예요. 보면 소득세에서는요, 비과세 다 농가부업은 이거 다 소득세에서는 비과세입니다. 얘네가 비과세이기 때문에 이거는 세금을 납부 안 해요. 소득세 비과세 써있죠. 제목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리는 거예요. 소득세는 비과세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안 냅니다. 소득세에서. 그런데 부가세에선 과연 세금을 내냐 안 내냐를 한번 판단해보자는 거예요. 자, 먼저 축산, 어로, 양호, 고공제품 이런 것들은요, 부수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독립된 사업을 안 봐요. 앞에서 사업자는 독립된 사업이어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민박, 음식 판매, 특산물 제조, 전통차 제조 이런 것들은요, 독립된 사업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납세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농가의 부업이어서 소득세는 비과세 된다 하더라도 요 민박, 음식, 특산물, 전통차 요거는 반드시 독립된 사업이기 때문에 부가세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요거 말씀드렸고요. 자, 세부사항 좀 볼게요. 세부사항 좀 필요한 것만 좀 보겠습니다. 먼저 새마을금고법에 의해서요, 설립된 새마을금고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 의무가, 그쵸? 독립, 요게 중요한 거 포인트가. 그리고 청산 중에 있는 내고법이, 청산은 이제 법인세에서 공부하는 건데 말 그대로 이제 회사를 없애기 위해서 청소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저도 그렇게 공부했었는데 청산이 청소다. 해산되기 전에 어쨌든 청산 중에 있는 내고법인이 등기 여부, 즉 계속 등기 여부에도 불구하고, 즉 등기는 요식행위 요식행위 들어봤죠? 요런 거랑 상관없이 사실상 사업을 계속해요? 그러면 부가세 납부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요거는 제가 패스하겠습니다. 요건 조금 더 지엽적인 거라서 요건 지금 여러분들이 실제 무슨 시험을 들어가든 거기서 공부하길 바랄게요. 어쨌든 간에 요게 19년도에, 즉 2019년도에 개정이 돼서 올해 2020년도부터 새로 시행이 된 건데, 합병법인 피합병별 중에서 원래는 이게 실제합병이라고 합병 등기 요 기간 안에서는요, 원래는 이 피합병법인밖에 납세 의무자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 합병법인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이렇게만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자, 이제 과세기간 보겠습니다. 일반 과세자 중에서 법인이에요. 일반 과세자 법인일 수도 있고 개인일 수도 있어요. 근데 간이가세자는 뭐가 안 된다 그랬죠? 그렇죠? 간이가세자는 법인이 절대 안 됩니다. 일반 사업자 중에서 개인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기초적인 거니까 볼게요. 1년을요. 일단은 2번으로 쪼개요. 6개월간. 그래서 1 과세기간이랑 2 과세기간 나눕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법인은 이렇게 한 번 더 나눠요. 예정신고 기간이라고 했고 신고를 더합니다. 즉 분기마다 잘랐어요. 법인은. 왜냐하면 법인은 이 매출에 대한 거래 수도 많고요. 규모도 크죠. 개인에 비해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안 돼. 6개월마다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3개월마다 무조건 신고하라는 거예요. 요것도 이제 뒤에 가서 공부할 거지만 요번에 2021년부터 법인인데 개인 같은 법인이 있어요. 1억 5천 미만. 1억 5천 미만밖에 안 된다. 과세기간에서 그 공급가액이. 그러면 개인처럼 봐주는 게 있습니다. 그건 이제 뒤에 가서 요 파트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깊게 다루고 아마 좀 더 제일 중요했던 것들 하고 나서 나머지 할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순서는 조금 뒤에 있긴 한데 어쨌든 거기 가서 한 번 더 정리할 거예요. 어쨌든 법인 경우에는 이렇게 3개월씩 잘라서 신고해야 돼요. 그래서 1분기 건은 4월 20일, 2분기 건 7월 25일, 3분기 건은 10월 20일, 4분기 건은 1월 25일, 다음 년도 1월 25일에 해야 됩니다. 일반과세자 개인 볼게요. 개인은요, 이렇게 똑같이 6개월씩 잘라서요. 6개월 거를 신고하는 거예요. 6개월 거를. 그래서 6개월치를 7월 25일 신고하고 7월 1일 거부터 12월 31일까지를 그 다음 년도 1월 25일에 신고합니다. 됐죠? 두 번 신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개인은 예정 고지라는 게 있어요. 고지는요. 여기서 잠깐만 듣고 갈게요. 뒤에 가서도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니까 고지는 신고하는 게 아니에요. 세무서에서 납부서를 그냥 날립니다. 그래서 너 이만큼 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가세는 미리 뜯어가는 거예요. 이 고지라는 게 말씀드릴게요. 예전 고지라는 게 뭐냐면 기납부세, 기납부. 좀 한번 들어보세요. 기납부. 이거 세법 용어니까 여러분 결국 세법 공부할 거면 이런 거 다 알아야 돼. 기본입니다. 그냥 가나다라예요. 기납부세액이 뭐냐? 미리 납부한 세액, 미리. 기가 미리자죠. 미리 납부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이라고 하는데 이 개인은 6개월에 한 번씩 신고 납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체납률이 높아요. 부가세가. 왜냐면 6개월치 거를 다 미리 징수를 해놨다가 사업자가 갖고 있다가 6개월치 거를 내는 건데 사실 사업자가 그걸 다 이렇게 징수해 놓은 거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나중에 가서 7월이나 1월에 가서 막 그때 막 부가세 만들어갖고 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거를 미리 징수하는 거예요. 고지를. 그래서 미리 너 이만큼 내야 되는 것 중에서 50% 이건 그냥 듣기만 하세요. 직전 과세 기간에 50% 무조건 내 하는 게 예정 고지예요. 그쵸? 위에랑 뭐가 달라요? 법인은 신고했어요. 위에 보세요. 1번. 근데 밑에 개인은 고지입니다. 신고는 진짜 1월부터 3월까지 발생한 거를 신고 납부하는 거고요. 고지는 이거 1월부터 3월까지에 발생한 거를 신고 납부하는 게 아니고 직전 과세 기간에 그냥 그 금액의 50%를 납부하게 돼 있어요. 그쵸? 요건 그냥 듣기만 하세요. 지금 잘 처음에 모르시는 분들은 요건 좀 어렵습니다. 뒤에 가서 다 정리할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4월 25일, 10월 25일까지는 고지액을 내야 돼. 고지세액을 납부해야 돼. 고지세액 납부입니다. 여기 1기 거죠? 됐습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는요. 간이과세자 맨 밑에서 볼게요. 간이 1년. 간이는 뭐라 그랬어요? 4,800만 원 미만. 결국에 2021년 내년에 가서는 8천만 원으로 올라요. 어쨌든 1년에 4,800만 원. 어쨌든 바뀌어도 이게 지금 엄청 몇 년 만에 바뀐 거예요. 거의 10년 넘게 지금 제가 공부했을 때도 4,800에서 제가 지금 공부한 지가 지금 10년이 됐는데 10년 거의 다 돼가요. 처음에 공부했을 때 그때도 4,800이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몇십 년만 바뀐 걸 알고 있는지 몇십 년만 바뀐지 정확히 모르겠고 어쨌든 이 4,800이 8,000으로 지금 바뀌었어요. 이제 내년부터.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1년에 8,000이다. 영세한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은 그냥 신고하게 돼 있어요. 1년치를. 그래서 1월부터 12월 31일 거를 그 다음 년도 1월 25일에 신고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부가가 있죠? 요것도 고지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고지랑 위에서 고지 봤죠? 지금 요게 미리 납부는 기납부세액입니다. 미리 일단 직전 과세기간 한번 써드릴게요. 여기다가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세액이 50%예요. 물론 이것도 30만 원 이상이 돼야 돼요. 그건 이제 뒤에 가서 공부하고 납부세액 50% 금액을 세무서 있죠. 세무서 무슨 영등포 세무서, 송파 세무서, 그쵸? 잠실 세무서 있잖아요. 그 세무서에서 그냥 고지를 날려버려요. 세금 신고 안 해도 그 납부서 그냥 납부하는 거. 여러분 자동차세나 이런 것들 뭐 주민세 이런 것들 들어봤죠? 봤죠? 그 고지서 날라오는 거 그냥 그대로 납부하는 거예요. 부가세를 신고 안 하고. 그런 게 이제 고지나 부가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좀 봤고요. 신규 사업자 같은 경우에 이제 신규 새로 시작하죠? 사업 개시일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만약에 사업 개시 전에 등록 신청하고 싶으면 이때부터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업 개시일은 이제 사업 개측, 사업을 진짜 시작한 날, 그날이 언제로 보냐면요. 제조업 같은 경우에 제조를 시작한 날, 광업 같은 경우에 채취 최강한 날, 보통 이외의 사업은 이제 재활용 공급 시작한 날이죠. 보통 이제 판매를 시작한 날이라고 보면 돼요. 면세사업자는 이제 과세 사업이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으로 변환한 경우가 있어요. 면세를 포기한다든지 할 때, 그랬을 경우에 과세 전환일이에요. 면세 포기십니다. 면세 포기 파트 가서 공부할게요. 어렵죠. 이건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예비 수험생 진짜로 각 잡고 말 그 제목대로 각 잡고 공부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까지 필요 없는데 그러면 야너도 그냥 부가세 들으세요. 10강으로 끝나는 겁니다. 폐업시는요. 폐업시는 폐업일까지입니다. 그쵸? 과세기간부터 이제 폐업일까지 그 과세기간에 대해서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등록을 했는데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된 날을 폐업일로 볼 수도 있어요. 요건 좀 지엽적이에요. 뭐 정당한 소유 6개월 이상 아예 사업자 등록을 냈는데 사업을 시작을 안 해 6개월 이상. 그럼 그냥 그날이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된 날로 해서 그날로 폐업일로 봅니다. 요건 조금 지엽적인 건데 보실 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과세기간 폐업일은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다면 실질적으로. 근데 만약에 분명하지 않아요 이런 날이. 그럼 폐업 신고 접수일이에요. 보통 접수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일단 원칙적으로는 뭐예요?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이 폐업일이에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합병으로 인해서 소멸됐어요. 그랬을 경우에 등기입니다. 무조건. 분할로 인해서 소멸됐어요. 마찬가지로 분할 변경 등기일이에요. 마찬가지로 분할했는데 새로 신설 됐어요. 그럼 그때 설립 등기. 어쨌든 이거 다 등기일이다. 분할이든 합병이든 등기일로 외우시면 되고. 특례는요. 사실 좀 어려운 거네 이거는. 예를 들어 무실적입니다. 실적이 없어요. 등록했는데 사업 개시 전에. 근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동안 안 했다. 그럼 6개월이 되는 날로 그냥 폐업을 간주해버려요. 부가세에서는 거래가 없는 거 싫어합니다. 휴업 폐업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아무 거래가 없으면 그냥 6개월 되는 날 그냥 폐업을 간주해버려서 직권으로 말소시켜버려요. 없애버려요. 그냥 폐업을. 그리고 해산 충산 중에 있다. 해산이나 청산 요거 이제 법인세 개념이니까 말만 드릴게요. 해산은 이제 진짜 말 그대로 법인 진짜 없어지는 거고 해산 전에 청산을 걸쳐요. 청소를 합니다. 청산이 어쨌든 해산이든 청산 중에 있는 자녀 재산가액 확정일이에요. 요건 이제 법인세 개념이니까 여기선 제가 생략을 할게요. 설명을. 자, 어쨌든 됐습니다. 자, 그럼 납세지 볼게요. 오늘은 사실 좀 재미없는 파트예요. 하지만 중요한 겁니다. 납세지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부가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좀 하는 건데 오늘까지 좀 참고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납세지는 관할 세무서를 결정하는 기준이에요. 즉 사업장입니다. 사업장을 판단하는 건데 사업장은요.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거래의 전부나 아니면 일부를 이제 고정된 장소인. 그래서 요거죠. 전부나 일부. 즉 재화나 용역을 공급해? 그러면 거기가 사업장이야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음에 사업장 외에도 추가 사업장 다 가능합니다. 대신에 무인 자동 판매기 있잖아요. 얘네들만 사업장 추가할 수가 없어요. 무인 자동 판매기 뭐예요? 자판기. 요거 갖고 과거에 세법을 악용해가지고 세금을 아주 적게 내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인 자동 판매기, 이 자판기 하는 사업자는요, 추가 사업장을 못 내요. 요거 빼고 다 추가 사업장 낼 수 있어요. 요거 그래서 여러분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이면 다 이거 외워야 돼요. 자, 빨리 좀 볼게요. 광업은 광업세지, 제조업은 최종 제품을 완성한 장소에. 근데 만약에 제품을 포장하거나 용기 충전, 석유 제품 단순 보관하면요, 요거는 이제 사업장을 보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건설업이나 운수업이나 부동산 매매업, 요랬을 때 법인 같은 경우에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입니다. 등기부상 지점도 가능해요. 등기부상 소재지는 이제 등기부상 알죠? 등기부상에 적혀있는 그 주소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개인 같은 경우에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예요. 요건 좀 지엽적이니까 좀 넘어가고요.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매매업이랑 임대업 다르죠. 위에 비교합니다. 부동산 매매업 말 그대로 부동산을 파는 업종이고 부동산 임대업은 임대하는 업종이에요. 그죠? 지금 막 요즘 착한 임대인이다, 착한 임대인이 아니면 나쁜 임대인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쵸? 어쨌든 그 임대업을 말하는 거예요. 원칙 부동산의 등기부상 요거 다르죠. 위에 지금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랑 지금 밑에 있는 부동산 지금 다른 거예요. 지금 VS 해야 돼. 이거 지금 중요합니다. 툭 하면 되는 거예요, 교수님이. 자, 위에 부동산 매매업은요. 부동산 매매업은 법인이었어.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예요. 그런데 밑에 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이 여러 개다. 각각의 부동산마다 각각 다 사업장을 내는 게 원칙인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거 꼭
비교를 하시고요. 근데 예외적으로 부동산 임대업이라 하더라도 업무 총괄 장소를 할 수가 있어요. 부동산의 권리만을 대여한다. 이런 지상권이나 지역권 또는 이제 전세권 이런 것만 대여한다. 업무 총괄 장소입니다. 종기통신업 이런 것들이 이제 국가가 하는 거니까 이것도 그냥 업무 총괄 장소를 하는 걸로 봐도 된다는 거예요. 됐죠? 넘어가고요. 자 이렇게 딱 있어요. 그쵸? 근데 이건 설명을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생략하고요. 결국 외워야 되는 거니까 다 이런 것도 이제 업무 총괄하는 장소고요. 대부분은 그쵸? 그래 좀 중요한 게 사업장 설치하지 않았다. 그럼 사업자의 주소나 거소지, 사업자의 집을 말하는 것이고 재화를 수입한다. 이건 세관수혜지 관세법에 따른 왜냐면요 이제 재화를 수입하는 건 이제 뒤에 가서 심화적으로 볼 건데 재화를 수입할 때는 공급자를요 어떻게 보냐면요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외국에 있잖아, 그쵸? 외국에 있는 자가 우리나라에서 뭐 세금에서 발급하겠어요, 그쵸? 외국에 있는 자는 그냥 수입하면 끝이에요, 그쵸? 누가 공급자를 보냐? 세관장으로 세관장, 세관장. 세관장도 말 그대로 세무서 같은 이제 국가 기관입니다. 세관장, 인천 세관, 부산 세관 들어보셨죠?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세관, 바닷가 주변에 있잖아요, 그쵸? 어쨌든 그 세관장이어서요. 그 세관 소재죠, 세관 소재. 됐죠? 비거주자 국내 사업장입니다. 됐죠? 요 정도까지만 하고 대부분 업무 총괄 장소고요. 이렇게까지 하고요. 납세 중에서 또 이제 중요한 게 직매장, 하치장, 임시사업장이 있죠. 직매장은요 사업과 관련하여 제가 직접 판매하기 위해 판매 시설이에요. 그래서 제한을 공급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을 봅니다. 별도의 사업자 등록증 해야 돼요. 요게 해야 돼요. 근데 하치장은 뭐야? 말 그대로 물건을 보관 장수죠. 제한 공급 보지 않죠? 사업장 아니에요. 그쵸? 툭하면 나오는 건 직매장, 하치장, 임시사업장, 그죠? 임시사업장은 뭐예요? 말 그대로 사업장은 사업장이에요. 맞아요? 임시사업장이 사업장이라는 말 들어가 있죠. 사업장입니다. 근데 임시야. 그래서 임시사업장이기 때문에 사업장을 안 보는 거예요. 원래 사업장은 맞습니다. 그런데 임시로 하기 때문에 뭐 사업장 뭘 그걸 등록을 해. 그래서 임시사업장을 해서 등록을 생략해 준 거예요. 봅시다. 기존 사업장 외에 임시로 예를 들어서 각종 박람회나 전람회나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렇죠? 이건 사업장으로 보지 않아요. 왜? 이거 임시니까. 예를 들면 결혼 박람회 아니면 베이비 페어 그쵸? 박람회나 베이비 페어 가신 분들 아시잖아요, 그쵸? 거기 업종들이 다 나고 거기서 팔죠. 부스 하나 설치해가지고 가면 이제 혼 빨리잖아요. 그거 너무 막 복잡하고. 그래서 저도 저 베이비 페어도 가보고 했는데 가면 힘들어, 그죠? 다 에너지가 빨렸고 다 막 거기서 다 호객행위가 막 그러니까, 그죠? 거기서 다 업종마다 다 나고 팔잖아, 그죠? 그럼 그것도 사실 제한의 용역을 공급한 거니까 사업장 요건이 충족이 되죠. 그럼 그 사업자 등록 다 내야 돼요, 원칙적으로. 근데 임시야, 임시. 그쵸? 그런 거 기간이 짧아요. 뭐 3일에서 5일, 2주 막 요렇잖아요. 그죠? 결혼 박람회는 2주고 놓치면 없어지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이렇게 각각 그 부스마다 막 이렇게 설치하고 다 공급해서 원칙적으로 사업장이 맞아요. 하지만 기존 사업장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죠? 임시니까. 결국에는 임시사업장 사업장은 안 보고 하치장도 안 보고 결국 직매장만 본다. 암기하세요. 자. 됐습니다. 자, 이제 하나만 더 보고 오늘 강의를 마칠 건데 사업장별 과세원칙에 대해서 공부할. 사업자는요 부가지 납세, 지금 앞에서 본 것처럼 각 사업장의 소지를, 즉 뭐냐, 내가 사업을 해요. 근데 여러 가지랍니다. 그럼 A, B, C, D가 있다. 그러면 A, B, C, D가 있다. 그럼 각각 사업장을 해서 각각 부가세를 내야 돼요. 이게 사업장에서 사업자별이 아니고요. 사업자별, 사업자는 인간 기준에서 사람 기준이 아니에요. 사람 기준이 아니고요. 각각 사업장별, 그래서 각각 사업장별로 사업자 등록해야 되고 세금에서 각각 해야 되고요. 신고, 납부 다 각각 해야 돼. 그게 원칙. 왜냐면 이게 사업자가 볼게요. 이 그림 보고. 자, 사업장 A 사업장이 있고 B 사업장이 있어요. 그리고 A 사업장은 800원을 내야 되고요. B 사업장은 700원 환급 받아요. 이제 환급도 약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좀 생소하죠. 매입이 많으면 환급해줘요, 부가세. 당연히 다 해줍니다, 당연히. 부가세는 뭐라 그랬어요? 기초로 들어가면? 납세 의무자가 내는 게 아니죠. 담세자가 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부가세 더 뜯겼어. 매입해서. 그럼 환급해 줍니다. 그쵸? 어쨌든 환급은 이제 개념이 조금 부가세는 안 돼 있는 분들은 저랑 계속 좀 공부를 같이 좀 하셔야 돼요. 어쨌든 만약에 800원 내야 되고 700원 환급 받아요. 그럼 사실 이거 800원 내고 700원을 각각 받아야 되면 100원만 내면 되잖아, 사실 원칙적으로. 하지만 그렇게 안 한다고요. 안 하고 각각 800원은 내고 700원 돌려받아야 돼요. 사업장 A는요 800원 신고해야 되고요, 납부해야 됩니다. 사업장 B는 700원 신고해야 되고요, 환급 받아요. 환급은 이제 일반 환급 같은 경우에는 확정 신고 기한으로부터 30일. 요건 이제 뒤가 정보예요. 30일 이내에 환급해줘요. 어쨌든 요렇게 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각각 사업장별로 나라에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부가세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실무하신 분들은 뭐 이거 수험생이니까 거의 없겠지만 실무하면요 부가세가 제일 중요한 항목이에요. 부가세 신고가 잘못되면요 소득세, 법인세 신고 다 잘못돼요.
그래서 부가세 신고를 철저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각각 사업장별로 다 신고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첫 번째, 주사업장 총괄 납부. 말 그대로 주사업장에서 납부만 총괄해라는 것이고요. 사업자 단위과세, 사업장 인간관계죠. 사람 기준. 실무생이 잘 안 씁니다 이거. 어쨌든 볼게요. 첫 번째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이렇게 있어요. A랑 B가 있으면요, A는 800원이 내야 되고 700원은 환급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신고는 각각 다 합니다. 이렇게 각각 다 하죠. 이 제목이 뭐라 해서 주사업장 총괄 납부. 주사업장에서 납부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800원하고 700원은 요 100원만 여기다 납부하는 거예요. A 사업장에서. 됐죠? 요게 납부만 하는 겁니다. 납부만 A 해갖고요. 신고는 각각 해. 납부는 한 번에 이렇게 쓸게요. 납부 한 번에, 신고는 각각. 됐죠? 여기 주사업장 총괄 납부고요. 사업자 단위과세 말 그대로 사업자 인간 사람 기준. 그래서 A랑 B랑 있잖아요. 800원, 700원 환급을 받아야 돼. 그러면 각각 신고도 100원에 하고요. 납부도 100원에 하는 거예요. 됐죠?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가 있습니다. 어쨌든 부가세에서도. 자, 그래서 사업장별 과세 원칙의 예외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주사업장 총괄 납부랑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좀 보면요,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 또는 환급만 가능해요. 신고 뭐라 했어요? 신고 각각 해야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요 납부 말고는 다 이렇게 각각 해야 돼. 각각 사업장별로 A는 A, B는 B, AA 다 이거 해야 되고요. 납부 말고 이거 납부 못하네요. 해야 되고 B도 다 해야 되고. 됐죠? 그래서 각 사업장 단위별로 계산된 납부세, 환급세를 통산해서 주사업장 총괄 납부해서 납부 환급만 하는 거예요. 됐죠? 주된 사업장 그래서 법인 같은 경우에 본점이든 지점이든 상관없어요. 개인 같은 주사무소여야 됩니다. 근데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는요,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즉 사람 기준으로 해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모든 납세금을 다 하는 거예요. 부가세 관련된 거. 그래가지고요, 사업자 단위 다 모든 거, 사업자 등록부터 그래서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는요, 사업장이 여러 가지다라 하더라도 사업자 등록증이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거 잘 안 써요 실무에서는. 이게 번거롭습니다. 세무 대리인도 번거롭고요. 그 사업을 하는 사람도 이게 뭔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사업 장별로 각각 부가세 신고하는 것이 서로에게도 좋아요. 왜냐면 이게 다 서로가 다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 나라도 그렇고 세무 대리인 저 같은 세무사도 마찬가지고 납세자인 대표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쨌든 잘 안 쓰는데 실무에서 어쨌든 이거 뭐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외워야 됩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장은요, 법인은 본점만 돼요. 개인 주사무소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또 이제 시험 말문제로 나오는 거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지점 되죠. 봐요? 하지만 여기 지점 없어요. 밑에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는 무조건 본점에서만 가능합니다. 자, 기한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주사업장 총괄 납부 이렇게 있어요. 만약에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주된 사업장 등록증, 사업자 등록 수령일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해야 돼. 신규 사업자 같은 경우에. 그리고 바로 이때부터 총괄 적용되고요.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를 받고 싶다 그럼 사업 개시일 아까 봤죠? 재활용을 공급하는 거라 그래서 대부분 그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하면 돼요. 그럼 바로 이때부터 사업자 단위 적용되고요. 개소사업자 미리 먼저 그냥 하고 있어서 사업장별로. 개소사업자는 사업장별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사업장으로 하고 있는데 요렇게 지금 바꾸고 싶다는 거예요. 주사업장이나 사업자 단위로. 그랬을 경우에는요, 적용받으려는 그 과세기한 20일 전까지 신고해야 돼. 마찬가지로 이것도 과세기한 적용받으려는 그 개시일 20일 전까지 신고해야 돼요. 추가 사업장 설치 같은 경우엔 추가 사업장 설치했어요. 그 20일부터 해야 돼요. 20일 안에.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사업장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포기 신고는요, 적용받기 싫어요. 그럼 적용받기 싫은 그 개시 20일 전까지 하면 됩니다. 마찬가지 이것도. 이거 잘 나오니까 정리하시고요. 여기까지 해서 오늘은 정말 재미없는 거였어요. 사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저 어디에 가서 강의할 때 재미없다는 거 맨 마지막에 말씀드려요. 왜냐면 재미없다는 이미 그 프레임, 요즘 프레임 많이 얘기하는데 프레임 그게 씌워지면 공부하기가 싫어. 그죠? 이거 여기까지 온 분들은 이거 듣고 지금 하신 분이니까 앞에 정말 재미없습니다. 요거. 근데 시험 잘 나오니까 요거 잘 정리하고요. 사실 다음부터 시간부터 이제 부가세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다음 시간에 공부할게요. 네, 지금까지 떠먹이는 세법의 덫의 박세준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